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아베 정부의 고투 캠페인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 지적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C19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어가는 와중에 정말 무대책으로 진행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지만 언론과 국민과 야당들의 반대가 계속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베가 당황해하면서 총리 관저와 내각은 혼란에 빠졌고 긴급하게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생각 없는 아베에 대한 비난과 당장 캠페인을 취소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을 대혼란으로 만들어간 대단한 아베입니다. 아베가 급히 관련 장관들을 만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형식을 취하면서 내린 결론이 고투 캠페인의 도쿄 도민을 제외하겠다였습니다. 당장 일본 언론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캠페인의 경제 효과도 없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베 정부의 관료들은 지금에 와서 도쿄 도민들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 어차피 눈총을 받으면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했고, 여행업계에는 미안하다. 도쿄 도민은 C19 사태가 해결되면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캠페인을 막연하게 연기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관광업계가 차지하고 있는 산업 구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베 정부로서는 내수 경제도 살려야 하고 유권자들인 관광업계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여행업계들은 22일에 바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직원에 대한 해고가 바로 될 상황이다.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일본에서 관광업계는 사라지고 없다. 라는 등의 호소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국 아베 정부는 가장 손쉬운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고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최악의 악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고투 캠페인을 진행하면 전국적으로 C19가 확산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분명히 아베 정권에 의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도쿄 도민들이 몰려오게 되면 C19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커지면서 절대 반대 목소리도 높아진 것입니다. 의사이면서 변호사인 요네야마 류이치는 트위터에 아베노 마스크에 이은 세기의 우체기고 악랄한 말일지 몰라도 태평양 전쟁 중에 고투 괌 캠페인 하는 것과 같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베가 역사에 남을 바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 함께 폭탄을 맞으러 가자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명 칼럼니스트도 고투 감염 여행을 하자는 것이다. 이 와중에 1조 7천억엔 약 19조 1천억 원 쏟아붓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정말 일본은 대단한 나라다. 자랑스러운 나라다. 라면서 아베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코이케는 아베 정부가 브레이크와 악셀을 동시에 밟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면서 캠페인을 하면서도 C19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오락가락할 때 차기 총리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지사들이 각자 한마디씩 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모두가 아베 정부는 완벽한 대책을 내놔라 라고 비판을 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일에 신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여행 캠페인에 대해 반발과 우려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 아베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우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갑자기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하루 전만 해도 연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이제 와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 라고 했습니다. 15일 저녁부터 아베 관저와 정부 내에서는 혼란이 왔다 라고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도쿄 도민을 제외하고 실시하는 것은 12.2%이고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도 실시를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81.8%로 나왔습니다. 문제없다는 겨우 5%였고요. 일본인들이 내심으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가 여론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고투 캠페인을 하는 순간에 일본 전역의 C19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될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도쿄 도민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인구 대비 C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도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이타마현이나 치바현 등도 도쿄 도민처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도쿄 도민을 제외하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 때문에 C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 오사카 지사인 하시모토는 일본의 국가 구조는 이미 엉망진창이다.
지금 상황은 C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도 모두가 내 책임은 아니다 라고 발뺌하려는 것이라고 아베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도쿄도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휴가를 냈는데 안타깝다. 아무런 문제없는 주민까지 환자 취급하느냐, 결국 취소했다, 화가 난다 는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캠페인을 그만두라는 트윗이 계속 올라오는 등 혼란은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베 정부는 관광업계를 살리지 않으면 일본의 내수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 도민을 제외하면서 이번 여행 캠페인을 추진한다면 일본 전역으로 C19를 확산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C19 방역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일본은 특별한 체질을 타고났다 라는 등의 헛소리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망신을 제대로 당한 아베가 또 무슨 헛발질을 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주 심각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듯이 우리나라 언론 정말 심각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가짜뉴스를 쉽게 뿌리는지 정말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활짝 웃으며 다시 돌아올 것 같았던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할 수 있고 억울한 일에 빠져 치욕스러운 고통을 경험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버티라는 말씀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책임감과 양심의 문제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다고 해도 끝까지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양심의 문제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보다 양심이 있는 자는 더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 안에도 성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도 죽은 자들을 위해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셨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 18명이 죽었을 때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모두 죄인들의 죽음을 향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죄가 없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징계와 형벌을 통해서 아니면 복과 은혜를 통해서 훈련시키며 결국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발가락 떼만큼도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조롱하고 히히덕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죄가 있던 없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는데 그것에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얘기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고 떠들어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게다가 사람이 죽은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꺼내거나 박원순 시장은 죄인이라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은 자기들이 무슨 예수님보다 더 죄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은 더 눈을 크게 부릅뜨고 민주진영의 인사들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민주진영의 정치인들은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죽음으로 끝내려 하지 말고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시간으로 끝내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닐까요? 아니,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도 양심도 없는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 당연히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일본은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믿고 끝까지 싸워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조선의 독립이 왜 필요한지 깨닫게 만드는 계기를 이뤄낸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 민주진영의 정치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임진왜란 때 인수신 장군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존재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에 맡기고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런 시간을 견디며 회개와 반성을 통해 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지자들을 위해 보답하는 자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